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외 전략 핵심 참모들을 대동하고 새해 벽두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차원의 방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방중 이틀째인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이 이틀째네요. 새해 벽두부터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일에 찾아간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4차, 4번의 이제 4차례 방문이 되는 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문의 배경, 왜 갔을까요? 뭐 차차 더 이제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크게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대내외적인 좀 전략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지금 정상회담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도 2018년은 그나마 축적돼 있던 경제력을 가지고 지탱해 나왔었는데 점차 이제 그것도 거의 다 좀 소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대내외 환경을 타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국의 도움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죠. 예. 뭐 그래서 가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방중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추후에 또 여쭤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생일날 방중한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의미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네네, 보여주는 의미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생일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신년 벽두부터 이렇게 중국을 또 4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 아까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더 첨삭을 하게 되면은 인민일보 해외판에서 이제 그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일 날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 난국을 좀 타개하는데 이제 시진핑이 좀 도와달라 하면서 이제 그 중재자 역할을 좀 요청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이요? 아니요, 중국이요. 중국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한 달 전쯤부터 아마 이 방문이 좀 어레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한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자발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 그 북중미 삼국 간의 관계에서 지금 오히려 중국이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이제 강조를 했지만서도 이 그 북미 간의 이제 교착 상태를 이제 자기도 이제 타개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베이징에서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지금 약간 휴전 중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갔단 말이죠. 네. 두 개의 어떤 일정이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네. 중국 외교부에서는 전혀 뭐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이게 뭐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네. 지금을 보면 중국이 이런 네. 북한을 이용해서 어떤 대미 무역 협상 관련해서 지렛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그 부분에서 이제 부인을 했지만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의미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지금 차관급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류호가 이제 깜짝 방문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중국한테 부탁한 그 북미 간의 이제 중재 역할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 차관급 인사들이 이제 참석한 가운데 그 방문을 이제 성사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이 미국한테 이제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미국과 이제 무역 협상에서도 자기네들은 이제 미국의 요청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원하던 북미 간의 이제 그 교착 상태도 자기네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입장을 이제 다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논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는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인데요. 활용하는 방법 자체가 미국의 요청이라고 이제 주 교수님 말씀, 미국의 의지를 좀 미국의 의지를 도와준다는 이야기는 제재를 더 강화하고 뒷구멍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의도하는 바로 끌려 나오게 하는 게 하겠다라는 측에서 중재하는 것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도와줘서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중국의 위용을 세우겠다라는 게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전자라고 저는 봅니다. 후자라는 이야기는 중국이 북한을 도와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외교적인 입지를 더 세워줘서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레버리지 협상력을 더 키우게 만드는 그런 쪽은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저 무역 협상도 사실은 약세는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북한 변수까지 중국이 더 미국을 자극하거나 그 갈등의 요소로 집어넣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과 북한,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 되도록이면은 중국은 앞서 주 교수님 12월 달 그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북한을 압박해서라도 어쨌든 설득을 압박이란 말은 조금 뭐 조심스럽지만 설득해서라도 미국이 좀 이 정도를 원하고 있으니 거기에 가깝게 너네들이 가야지 풀릴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아마 중재를 하지 후자 쪽으로 다시 말해서 제재를 더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지만 그 경제적 타개나 외교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걸 따기 어려울 거다라고 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제 이제 정상 간의 만남을 하고 나서 만찬이 있었고 만찬도 4시간가량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뭐 시간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면 그닥 그 모임이나 그 자리가 기쁠 수만은 없는 자리겠네요. 김정우 위원장에게. 네, 그렇죠. 근데 앞서 앵커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생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예, 근데 참 만찬이 길어진 것도 참 의외인데요. 과거에 이제 그 전례를 보게 되면 만찬은 한 2시간에서 길어봐야 2시간 반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공연을 보게 되면 이제 4시간이 훌떡 넘어갑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시진핑 부부와 그 김정은 부부가 정말 4시간 넘게 만찬을 했다면 아마 오늘 오전에도 계속해서 회담이 이어지겠지만서도 아마 그 만찬 석상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겠나 좀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그 만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맞아. 지금 뭐 어제 저녁에 4시간 동안 만찬 영상 어떤 만찬이 이루어졌는지 뭐 중국이 손님 접대하는 거 굉장히 유명하잖아. 근데 이번에 이제 초청을 했고 또 생일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화려하게 정말 상차림을 했을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선물을 줬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원장님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 중에 핵심 행사가 저는 이제 생일 잔치였다고 봅니다. 왜 생일날을 맞춰서 끼워서 갔을 것인가? 저도 계속 뭐 사실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전략적 환경을 따져서 유추해 보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으로서 줄 게 많지 않아. 외교적으로나 대내외적으로 중국에게 북한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걸 북한이 알고 갔을까요? 그래서 상징적인 조치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상징적인 조치라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핵심적인 행사가 저는 생일 잔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1시간 정상회담했거든요. 통역 빼고 나면 사실 30-40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별로 서로 나눈 이야기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만찬을 행사가 4시간 이루어졌다는 거는 아마 대대적으로 저걸 가지고 노동신문이든 이렇게 대외적으로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 정도 관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번에 저는 방중의 핵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외교적으로나 경제 지원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그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대한 비주얼이 나오는 만찬 그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일 잔치 어찌 보면 이런 생일 만찬이 큰 중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수행단의 인물 면면을 본다면 어떤 방중이었다라고 좀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과학기술상이 이번에 포함이 돼 있고 대신에 이제 박봉주 내각 부총리가 이제 배제됐는데요. 예, 어쨌든 뭐 과학기술 부분이 이제 북한이 또 중점을 두는 거고 신년사도 보게 되면은 과학기술 산업을 이제 또 육성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또 천명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수행단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전례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특히 북경을 방문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외교안보 차원에서 이제 회담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경제 시찰을 이제 하는 순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경제 시찰이 이제 아마 뒤따를 것 같고요, 오후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귀국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저우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숙소죠, 저우대는. 네, 나와서 아마 현장 시찰에 나서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국 쪽에 나오는 저희들 이제 보도를 보고 제가 전화를 드리는 건데, 만약 현장 시찰을 한다면 뭐 베이징 인근일까요? 아니면 뭐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이후에 뭐 내일이 돌아가는 날짜일 수도 있고 오늘 밤이 될 수 있겠지만 텐진이나 상하이 좀 더 먼 곳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동선상으로는 아마 오늘 귀국편의 그 다른 외곽 지역을 살펴보겠다면 아마 동선상으로는 천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텐진이요. 예. 상해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속철을 탄다고 해도 한 4-5시간은 가야 되고요. 그렇죠. 예, 또 남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북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천진을 이제 아마 둘러볼 수 있겠습니다. 텐진이 간다면 어떤 시설이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항만 시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텐진에 이제 공업 단지가 또 이제 새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북경을 포함해서 천진과 그 북경에 이제 삼각 그 경제 단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설립된 그런 경제 단지가 있습니다. 사실 세 차례 앞선 방중 때도 이런 시찰 방문은 좀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 과거와 좀 다르게 좀 할 만한 시찰이라고 한다면 좀 있을까요? 우선 저희 봐야 될 것은 이제 박봉주 총리가 아까 이제 경제 개혁의 사실은 총 우두머리 지휘자인데요. 나오지 않고 바쁜 이제 박태성 이제 기술 교육 과학 교육 담당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부상까지 같이 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 IT 쪽에 행사 있는 이제 시설들을 좀 둘러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계속 뭐 앞서 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술 발전을 통해서 어쨌든 이 후발 국가가 경제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점프업을 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앞선 기술들을 빨리 잡아서 그걸 가지고 그 토대로 잡아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뒤따라가면 늘 후진국일 수밖에 없어서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그 전략일 수 있어서 박태성이 이번에 간 것 같고 그렇다면 그쪽 분야에 어떤 순시가 있을까 순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공식 수행단에는 없었지만요. 김여정 제1부부장도 대부분에 같이 동행을 한 것 같아요. 리설조사가 작년에도 이제 방중에 동행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갔을 때 세 차례 방문 중에 두 사람이, 그러니까 리설조사,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같이 간 적은 없거든요.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번에 가서 또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까? 지난번에 가까이서 그 김정은 위원장 보자는 걸 저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보면 김여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신년사 할 때도 보면 같이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보면 거의 김창선은 그 의전을 담당한다 그러면 김여정은 정무를 담당하는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컨텐츠 자체를 만지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 그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조언들, 그리고 정무적으로 어떻게 비유주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조언들을 하는 인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역할을 가까이 지검거리에서 계속 챙기고 또 심리적으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여정과 김정은은 그냥 남매 관계 이상의 동지적 관계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유독 보면은 그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만날 때 되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 이슬주 여사도 봐보십시오. 보면은 굉장히 걸음걸이 하나도 굉장히 조심조심 다가가서 하는 모습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심적으로도 김여정을 동생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보좌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오늘 또 정상 간의 만남이 또 있을까요?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회담을 이제 가졌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로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상에서 이제 나눌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사실 신년사에서 다자간의 협상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꺼냈잖아요. 평화체제에서 중국도 관여하기를 바란다는 의중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신년사를 쓰기 전에 이번 방중이 미리 추진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여기 담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좀 나올까요, 이번에? 네, 아무래도 그 얘기는 아마 우리가 김정은이 이제 2차 방중 때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김정은이가 중국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쌍계 병행, 그러니까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하고 평화체제 구축,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입장을 이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국의 배후설을 이제 거기서 언급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입장은 이제 그렇게 그 다자 협상을 통한 평화 기제 뭐 구축 이걸 이제 입장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신년사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 두 정상 간에 아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 아직 트윗에 별 이야기가 없네요. 예. 이게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지는 모습, 물론 미국 언론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미국 행정부는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을까요? 특별하게 부정적인 멘트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좋은 그 앞으로의 비핵화에 관련된 진전된 그런 뭐 그 협상을 기대한다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제 북한의 태도가 조금 불편해지거나 협상이 잘 안 되거나 하면은 다시금 중국 책임론을 돌릴 수 있겠죠. 지난번 2차 정상회담 그 다롄에서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김정은 쪽이 시진핑 만나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세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바가 했지 않습니까? 폼페이오 장관 북한 못 갔잖아요. 그렇죠. 못 가서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조차도 구구절 때 가려고 하다가 다 연기되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이를 주어보면서 실제로 지금 미국도 협상 자체를 서두르지는 않지만 판을 깨지는 않기 위한 관리는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날 날 기대하고 있다. 만나기 뭐 속히 저는 추진하고 같지는 않은데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판을 깨더라도 나는 내가 먼저 깨지는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관리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중 정상회담에 되고 그런 비판적인 언설은 먼저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방중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20 정상회담에서 그 기사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은 미국 요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그 북한과의 이 교착 상태를 이제 아무래도 극복을 하고 그 트럼프가 이제 원하던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반나절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어떠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그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나면은 일단은 사진이라도 이렇게 내보냅니다. 근데 아직 사진도 전송이 된 게 없고. 관영 매체에서도 전혀 좀 네, 나오는 게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의도는 분명히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나는 그림을 가지고 미국을 움직여서 정상회담을 빨리 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는 분명히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성과 의도가 그럴지라도 성과가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진핑으로부터 그것을 코테이션 할 수 있을 만큼의 미국으로 움직일 만큼의 이렇게 코멘트를 얻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면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성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은 탑다운 방식으로 어쨌든 트럼프를 만나면은 본인의 페이스대로 끌고 갈 수 있겠다. 비핵화 문제를 하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이제 실무부도 차근차근 가야 된다. 첫 번째 회담을 좀 이상하게 거르쳤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입장이 많거든요. 예. 그 중간선이 있는 것이 이제 고위급 회담부터 하자라는 것이 타협선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북한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저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중국 갔다 온 것 자체가 미북 정상회담의 신호탄처럼 여기는 걸 조금 유보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갔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진짜 궁금한 건데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관련해서 연말에 실현되지 못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저 언제 서울 좀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뭐 그런 비슷한 의사를 좀 표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오히려 미북 정상회담을 자꾸 언론에서도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고 보고 계신데 오히려 저는 지금 김정은의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남은 카드는 오히려 빨리 쓸 수 있는 카드는 답방 카드지라는 생각이 서울 들거든요. 답방. 그래서 예. 서울 답방은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라도 본인만 이제 결정하면 됐다. 결단만 남았다. 준비는 뭐 언제든지 와도 된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단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든지 전략적 환경과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답방 카드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미국 정상회담보다 그거는 미국이 안 움직이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방 카드가 오히려 더 유력하게 검토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저는 그쪽에 오히려 좀 무게가 좀 실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얘기도 오갔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